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도에 이미 노인 인구 14%가 넘는 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대표적 노인 질환인 치매를 앓는 환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여 2025년에는 100만 명, 43년에는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치매는 환자 자신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되어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사회적 문제입니다.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1994년 11월 자신이 알츠하이머 병으로 진단받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의식의 혼탁과 기억 장애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이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이 병의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아내인 낸시와 국립 알츠하이머병 재단과 로널드 랜시 레이건 연구소를 1995년에 창설했습니다. 레이건은 담화문에서 자신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이 병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유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언제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때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조국의 장래에 대한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떠날 것이라고 발표한 뒤 투병을 시작하여 10년 후인 2004년 6월 합병증인 폐렴으로 생을 마감하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의 로널드 레이건 기념도서관 내의 작은 잔디밭에 묻혔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2월에 개봉한 미국 영화 퍼펙트 케어입니다. 은퇴자들의 건강과 재산을 관리하는 CEO 말라는 알고 보면 일사불란한 한탕털이 기업가입니다. 사람은 요양병원으로, 집과 가구는 경매로 모든 것을 탈탈 터는 게 그들의 수법입니다. 법꾸라지인 그들은 치밀한 계획하에 법의 테두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으며 완벽한 말라의 케어 비즈니스에 순진한 양 같은 다음 타켓이 포착되고 더욱 완벽한 케어 서비스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영혼까지 탈탈 터는 완벽한 케어 서비스. 진절머리 나는 그들이 다가옵니다. 먼저 가수 태연이 부르는 들리나요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대 앞은 그대 곁을 지나면 온통 세상이 그대인데 그대만 그리는데 그대 앞에선 숨을 죽여요. 내게 그대가 인연이 아닌 것처럼 그저 스치는 순간인 것처럼 쉽게 날 지나치는 그대 곁에 또 다가가 한 걸음조차 제뗄 수 없을지라도 서성이게 해 눈물 치게 해 바보처럼 아이처럼 차라리 그냥 웃어버려. 점점 다가설수록 자꾸 겁이 나지만 이 사랑은 멈출 수
있어도 온통 세상이 그대인데 그대만 보이는데 그대 앞에서 난 먼 곳만 봐요. 내게 그대가 꼭 마지막인 것처럼 내게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쉽게 날 지나치는 그대 곁에 또 다가가 한 걸음조차 제댈 수 없을지라도 서성이게 해 눈물 치게 해 바보처럼 아이처럼 차라리 그냥 웃어버려. 점점 다가설수록 자꾸 겁이 나지만 이 사랑은 멈출 수가 없나 봐. 넌 할지서나 잠시라도 그댈 바라볼 수 있어도 그게 사랑이죠. 혹시 이 기다림이 이 그리움이 닿을 때면 들릴 때면 차라리 모른 척 해줘요. 그대에게 갈수록 자꾸 겁이 나지만 이 사랑은 멈출 수가 세상에 좋은 사람은 없고 빼앗는 사람과 뺏기는 사람, 포식자와 먹잇감, 사자와 양 두 종류만 존재한다는 나레이션과 함께 요양병원에서 케어를 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노인들에게 일일이 약을 나누어주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세련된 단발과 멋진 의상으로 한껏 세련미를 발산하는 여사장 말라 그레이스는 미모와는 다르게 하는 일이 치매 노인들을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정부 보조금은 물론 그들의 법적인 재산관리인으로 지정받아 꿀꺽하는 사기꾼 여성입니다. 법정에서 친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면회조차 하지 못하자 말라와 법정 다툼을 하는데 말라는 의사와 요양병원과 이미 결탁되어 있었고 판사로부터도 명망 높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기에 법적으로 재산관리를 하며 집을 팔고 급여도 받으며 당당하게 자식들의 무관심에서 보호할 사람들을 케어하는 일이 자신의 직업이라고 열변을 토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와서 면회를 해달라고 행패를 부린 일을 상기시키자 판사는 아들보다는 말라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렇게 아들의 요양원 출입을 금지하고 법적으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사기를 칩니다. 가수 이승철이 부릅니다. 듣고 있나요? 끝내 우린 스쳐가나요. 기억 넘어 서로를 지워야 하나요. 내게 사랑이 준 깊은 상처는 어떻게 견디며 살아야 하는지. 매일 아픈 그리움 속에 가슴 텅 빈 채 살아도 그대를 사랑했던 일 그것만은 죽어도 나 후회하지 않아요. 그대가 보고
싶을 땐 미칠 듯 보고 싶을 땐 그저 한 번씩 나 이렇게 난 모르게 울면 돼요. 잊지 말아요 그대여 잊지 말아요 내가 늘 그대의 곁에 있음을 사랑해요 그대 지금 듣고 있나요? 그대 내겐 올 순 없어도 아직 이별은 아니죠. 먼 길을 돌아 언젠가 내게 돌아오려고 떠나는 길일 테니까 그대가 보고 싶을 땐 미칠 듯 보고 싶을 땐 그저 한 번씩 나 이렇게 난 모르게 울면 돼요. 잊지 말아요 그대여 잊지 말아요 내가 늘 그대의 곁에 있음을 사랑해요 그대 지금 듣고 있나요? 언제라도 그대 기다릴게요 먼저 그대가 날 잊는다 해도 사랑하니까 내가 더 사랑하니까 그대 눈물도 외로움도 내가 다 가져갈게요. 울지 말아요 그대여 울지 말아요 세상이 그대를 슬프게 해도 사랑해요 그대 지금 듣고 있나요? 법정에서 승소해 기분 좋게 나서는 말리는 그녀의 부하 직원이자 애인인 여직원 프렌과 함께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요양병원장 샘에게서 전화가 와 한동안 재산을 빼돌리고 앞으로 5년 동안은 잘 이용하려던 노인 앨런이 69세로 사망했다는 소식과 그의 VIP실을 비우게 되어 새로운 노인을 입원시킬 수 있다는 연락입니다. 말라는 초기 치매 환자를 소개받기 위해 의사 캐런을 찾아가는데 마침 눈여겨둔 호구 노인이 있는데 의사 캐런이 대가를 요구합니다. 말라가 가지고 있는 골든라이트 요양원 지분을 일부 넘겨받는 조건으로 제니퍼 피터슨이란 노인을 소개받습니다. 건강은 좋은 편인데 최근 경증의 기억 상실 증상이 있지만 긴급 심사로 진단해서 입원시킬 수 있고 시카고 금융가에서 일하다 퇴직해 보험금도 빵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가족이 없으니 유산을 받을 사람도 없고 모든 재산을 가로챌 수 있다는 생각에 두 사람은 만족해합니다. 가스펠 가수 소향이 부릅니다. 사랑시. 누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나 봐.
숨죽여 쓴 사랑시가 낮게 들리는 듯해 너에게로 선명히 날아가 늦지 않게 자리에 닿기를 I'll be there 홀로 걷는 너의 뒤에 Singing till the end 그치지 않을 이 노래 아주 잠시만 귀 기울여봐 유난히 긴 밤을 걷는 널 위해 부를게 또 한 번 너의 세상에 별이 지고 있나 봐 숨죽여 삼킨 눈물이 여기 흐르는 듯해 할 말을 잃어 고요한 마음에 기억처럼 들려오는 목소리 I'll be there 홀로 걷는 너의 뒤에 Singing till the end 그치지 않을 이 노래 아주 커다란 숨을 쉬어봐 소리내 우는 법을 잊은 널 위해 부를게 부를게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Here I am 지켜봐 나를 난 절대 Singing till the end 멈추지 않아 이 노래 너의 긴 밤이 끝나는 그날 고개를 들어 바라본 그곳에 I'll be there 홀로 걷는 너의 뒤에 Singing till the end 그치지 않을 이 노래 아주 잠시만 귀 기울여봐 유난히 긴 밤을 걷는 널 위해 부를게 누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나 봐 숨죽여 쓴 사랑시가 낮게 들리는 듯해 말라와 프레는 부촌에 살고 있는 노인 제니퍼의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제니퍼는 71세이고
집은 7년 전 대출도 없이 구입했으며 신용등급도 최상위이고 결혼한 적이나 친구도 없으며 고급 벤츠를 몰고 다닙니다. 또한 금융회사에서 40년간 근무를 하고 은퇴를 하여 재산을 어딘가에 적립해 놨을 것이기에 황금알을 낳는 현금 부자일 것이라는 분석을 합니다. 부하 직원 포레는 자신이 꿈꾸는 노년의 모습이라고 부러워하기까지 합니다. 드디어 말라는 의사 캐런에게 전화를 걸어 제니퍼의 요리를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법정 판사 앞에서 의사 캐런은 정신질환과 기억 상실 증세를 자주 보이고 있어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부족하여 위험하기 때문에 긴급 입원을 시켜야 한다는 진술과 함께 진단서를 제출하자 판사는 말라에게 법적인 보호자가 돼서 잘 케어하라고 판결합니다. 며칠 후 말라는 노란 정장을 빼입고 법원 서류와 경찰을 대동하고 제니퍼의 집에 나타나 법원 명령 서류를 보이며 자기가 이제는 법적 보호자이며 국가가 도와주기에 왔다고 하자 제니퍼는 웃으며 자신은 보호받을 필요 없이 혼자 잘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말라는 그 판단은 이미 법원에서 했고 자신이 법적 보호자로서 돌봐줄 의무가 있다며 집 열쇠를 챙기고 반강제로 차에 태워 요양병원으로 향합니다. 미리 원장 샘에게 연락해둔 터라 요양보호사들이 친절하고 성대하게 맞아줍니다. 가수 넬이 부릅니다. 멀어지다. 어떻게 하죠? 우리는 서로 아파하네요. 멀어지네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점점 더 슬퍼하네요. 멀어지네요. 어쩌면 우리 사랑이 아닌 집착이었을까? 어쩌면 우리 사랑이 아닌 욕심이었나 봐요.
예전과 마찬가지로 제니퍼의 핸드폰도 압수하고 요양병원 VIP룸에 입원된 상태에서 말리와 프렌은 제니퍼의 집에 있는 값비싼 물건들을 전부 경매로 처분하고 집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개인 금고 키를 발견해 금고를 열자 손톱만한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수십 개가 나옵니다. 며칠 후 집을 팔기 위해 세단장 중인 프렌에게 택시기사가 한 명 찾아오는데 제니퍼는 이사 갔다고 하자 깜짝 놀라며 황급히 택시가 떠납니다. 제니퍼 할머니에게 가족이 없는 줄 알았지만 그의 아들은 범죄 조직의 두목이었고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어머니를 종종 찾아 만났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러시아 마피아 두목인 아들 로만 루네프는 6년간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 없는 어머니가 택시에 타고 오지 않은 것에 분노하고 부하는 어머니 제니퍼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일과 말라라는 여자가 보호자로서 재산관리를 맡고 일을 꾸민 것 같다는 사실을 알아옵니다. 아들 로만은 말리가 노인들의 등을 치는 사기꾼이란 사실을 알고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협박도 해보고 큰돈으로 회유도 해보지만 다이아몬드와 더 큰 수익을 꿀꺽할 생각을 하고 있는 말라는 $500만 요구하며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명 남편도 가족도 없다고만 알던 말라와 프렌은 대책을 논의하는데 말라가 병원으로 제니퍼를 찾아가 변호사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추궁을 하자 제니퍼는 눈치를 채고 웃으며 그 녀석이 찾아올 거라고만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때 두목 로마는 은행 개인 금고에서 다이아몬드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수 장필순이 부릅니다.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널 위한 나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어. 하지만 잊진 않았지. 수많은 겨울들 나를 감싸 안던 너의 손을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쯤에 또다시 살아나. 그늘진 너의 얼굴이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없는 걸 알고 있지만 가끔씩 오늘 같은 날 외로움이 널 부를 땐 내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와줘. 널 위한 나의 기억이 이제는 조금씩 지워지고 있어. 하지만 잊진 않았지.
가슴 이렇게 내 맘이 서글퍼질 때면 또다시 살아나 그늘진 너의 얼굴이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없는 걸 알고 있지만 가끔씩 오늘 같은 날 외로움이 널 부를 땐 내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와 줘. 아들 로마는 변호사를 시켜 법원에 후견인 취소 소송을 해보지만 패소를 하고, 어리버리한 부하들을 시켜 어머니를 요양병원에서 빼내오려다 실패를 하고, 말라와 프레는 제니퍼가 죽은 사람의 신분으로 40년간을 위장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평범한 여자는 아닐 것이라며 놀라워합니다. 로만의 부하가 병원에서 체포되고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의 신분으로 위장한 밀수, 마약 등 러시아 마피아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때 여의사 캐런이 살해당했다는 뉴스에 부하 직원 프레는 도망쳐야 한다며 짐을 쌉니다. 하지만 말라는 병원으로 제니퍼를 찾아가 정정당당하게 한번 붙어보자고 선전포고를 해 화가 난 제니퍼가 목을 조르고 이런 말라의 계략에 의해 보안 정신요양병원으로 이송되어 더 빼내기 어렵게 돼버립니다. 결국 로마는 마취총을 쏘아 말라를 납치하고 부하 직원 프렌도 납치를 합니다. 두목 로마는 고문을 하며 말라에게 다이아몬드의 행방에 대해 묻지만 $10,000,000란 엄청난 액수의 돈을 요구하며 버티자 로마는 부하들에게 말라를 죽이고 사고사로 처리하라고 시킵니다. 부하들은 말라에게 술을 먹인 후 정신을 잃게 하여 차에 태운 후 절벽 아래 저수지로 차를 떨어뜨리는데, 이때 차가 추락하는 순간 말라가 깨어나 유리창을 깨고 가까스로 저수지를 빠져나와 탈출을 합니다. 가수 박학기가 부릅니다. 향기로운 추억. 이젠 희미해진 옛 추억 어느 거리로 날 데리고 가네. 향기로운 우리의 얘기로 흠뻑 젖은 세상,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있다. 한 주 아름다운 연기 잡아보려 했던 우리의 그리운 시절, 가끔 돌이켜보지만
불길한 생각에 부하직원 프렌에게 전화를 해보니 연락이 되지 않자 택시를 타고 그녀의 집에 가봅니다. 그런데 이미 마피아들에게 폭행당한 후 가스 질식으로 숨기기 직전이었습니다. 황급히 프렌을 응급치료한 후 모든 걸 잃었다고 절망하는 프렌에게 제니퍼의 다이아몬드를 보여주며 두 사람은 무언가 결심한 듯 어두운 저녁 두목 로만의 운전기사를 미행해 로만이 있는 사무실 건물로 쳐들어갑니다. 운전기사를 전기 충격기로 기절시키고 차를 타려던 로만에게 마취 주사를 놓아 이번엔 반대로 납치를 합니다. 그리고 로만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옷을 벗긴 채로 길거리 도로에 버려두어 정신병동으로 끌려가게 가둔 후 성명불상자로 만들어 말라는 면회를 가서 자신이 법적관리 후견인이 되었다며 미소를 짓습니다. 다이아몬드와 어머니 그리고 로만의 후견인임을 믿기로 로만에게 $10,000,000를 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두목 로만은 한참 고민을 하다 말라의 큰 배포를 보고 돈 대신에 전국적인 요양 네트워크와 거기에 파송되는 각종 수익 사업에 자신은 돈을 대고 말라가 경영을 하는 동업을 제안합니다. 말라는 반신반의하다 전국 규모의 후견인 기업으로 키워 부동산 회사, 법률회사, 재활병원, 의료회사, 제약회사, 요양병원 등 80여 개의 재벌 기업의 CEO와 공동 소유자가 되는 두목 로만의 제안을 수락하고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제니퍼는 퇴원을 해 집으로 돌아오고 말라는 모든 방송과 미디어가 집중 조명하는 성공한 유명한 CEO가 되는데 이제 39살입니다. 하지만 말라는 결국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 요양병원의 부모를 만나지 못해 행패를 부렸던 남자의 총에 맞아 죽게 되고 TV 화면에서 인터뷰를 하며 환하게 웃는 말라가 클로즈업 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퍼펙트 케어는 시작부터 좋은 사람은 세상에 없고 세상 모든 사람은 약탈하는 사람인 사자와 약탈당하는 사람 양으로 나뉜다며 영화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퍼펙트 케어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제이 블레이크슨 감독은 법망을 피해 고객의 자산을 갈취하는 법적 보호자에 대한 뉴스 기사를 읽고 이야기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일명 합법적인 한탕의 과정에서 주인공 말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 만능주의자 캐릭터로 설정되었고 도덕적 관념은 이미 사라졌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진 자건 아니건 간에 재산을 빼앗는 것이 소중한 가치라 여기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강단도 있어 마피아의 추적을 받고 죽음의 협박을 받아도 정면으로 부딪히는 방법을 택하면서 프렌이 도망치자고 하지만 로만을 역으로 납치하여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이것은 용기라기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따라 움직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감독은 법이나 의료와 같은 사회 체계가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기보다 부자나 권력층이 나머지를 잡아먹어도 상관없다는 구조라며 비판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선과 악의 구조에서 살짝 비틀어 사자와 양의 대결이 아닌 사자와 사자와의 대결과 사자와 양이 공생하는 환경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미국 영화 퍼펙트 케어였는데요. 주인공 말라를 연기한 로자먼드 파이크는 실제 전직 헬스케어 비즈니스 CEO이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엘리자베스 홈즈의 강연을 보고
연기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엘리자베스 홈즈란 인물은 극소량의 혈액으로 250여 종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의학 키트를 발명했다며 화려한 언변을 통해 약 1조 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해당 기술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로자문드 파이크는 이 강연 영상을 통해 바디랭귀지나 말투, 심지어 눈을 깜빡이는 타이밍까지 세밀히 연구했다고 합니다. 영화는 반전과 반전을 거듭하면서 이 세상에 요리조리 법망을 피하는 법꾸라지는 존재해선 안 된다는 걸 강조하며 황당하고 깔끔하게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성 발라더 김동률의 사랑한다는 말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처음으로 사랑한다 말했던 날 살며시 농담처럼 흘리던 말 못 알아들은 걸까 딴척이는 걸까 괜히 어색해진 나를 보며 웃던 짓궂은 너 넌지시 나의 맘을 열었던 날 친구의 얘기처럼 돌려 한 말 알면서 그런 건지 날 놀리려는 건지 정말 멋진 친구를 더 놀라며 슬쩍 돌아진 너 사랑한다는 말 내겐 그렇게 쉽지 않은 말 사랑해요 너무 흔해서 하기 싫은 말 하지만 나도 모르게 늘 혼자 있을 땐 항상 내 입에서 맴도는 그 말 사랑한다는 말 내게 눈으로 하고 싶은 말 사랑해 난 맘으로 하고 싶은 말 나 아끼고 아껴서 너에게만 하고 싶은 그 말 시처럼 읊어볼까 편지로 적어볼까 그냥 너의 얼굴 그려놓고 끝내 못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내겐 그렇게 쉽지 않은 말 사랑해요 너무 흔해서 하기 싫은 말 하지만 나도 모르게 늘 혼자 있을 땐 항상 내 입에서 맴도는 그 말 사랑한다는 말 내게 눈으로 하고 싶은 말 사랑해 난 맘으로 하고 싶은 말 언제나 이렇게 너에게 귀 기울이면 말하지 않아도 들을 수
그렇게만 하고 싶어